대표님, 성 회장이 마지막에 넥타이를 고쳐 맨 건 대화의 거절이 아니라 마지막 제안을 기다리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시면 정말 끝입니다. 대한민국 IT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한성 다이내믹스의 한지원 대표,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합병은 공중분해되었고 일본 성진그룹의 성 회장은 분노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처절한 파멸의 순간 무표정하게 차 문을 열어준 운전기사 진우가 나지막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기사 따위가 뭘 안다고 훈수를 두는 걸까요? 그녀는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내까짓게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지원은 유리 차단막을 올려 그를 격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쓰레기처럼 취급한 이 운전기사가 사실은 그녀가 일생을 걸고 매달려온 1조 원짜리 비즈니스의 모든 설계도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계 바늘을 잠시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3일 전의 출근길로 말입니다. 3일 전 한성 다이내믹스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원 대표는 뒷좌석에 올라타자마자 서류 뭉치를 시트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 기사, 오늘 성진그룹이랑 조찬 회의 있는 거 알지? 10분이라도 늦으면 내 월급에서 깔 줄 알아. 진우는 백미러로 지원의 험악한 표정을 살피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아주 정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강남에 막히는 도로 위에서 지원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부하 직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에게 사람은 그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일본 놈들은 콧대가 높아서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수치만 들이밀어. 감성팔이 같은 건 집어치우란 말이야. 지원의 날 선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차를 몰았지만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진그룹의 성 회장은 전후 복구 시대를 몸소 겪은 인물로 비즈니스 이전에 사람 사이의 도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전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지원의 공격적인 전략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었죠.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차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성 회장님은 오늘 비즈니스보다 대표님의 젓가락 예절을 더 유심히 보실 겁니다. 만약 그분이 식사 도중 젓가락을 가로로 놓으신다면 그건 협상 결렬을 뜻하니 바로 사과하십시오. 지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젓가락? 야, 강 기사. 너 미쳤니? 너 지금 내 운전기사야? 아니면 예절 교육 강사야? 내가 성 회장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가서 세차나 깨끗이 해놔. 입 조심하고. 지원은 진우의 조언을 쓰레기통에 버리듯 무시하고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저 화려한 명품 수트를 입은 여자가 어떤 수모를 당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실제로 회의실 안에서 지원은 자신이 준비한 완벽한 실적 수치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성 회장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지원이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를 무시한 채 자신의 승리만을 강조하는 순간 성 회장은 소리 없이 젓가락을 상 위에 가로로 놓았습니다.
진우가 예언했던 정확히 그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온 지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에서 대기하던 진우를 발견하자마자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젓가락이니 뭐니 헛소리를 해서 부정 탄 거라고. 진우는 날아온 가방을 묵묵히 받아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원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협상 중단 통보를 해왔다는 소식에 그녀는 뒷좌석 시트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성진그룹이 안 되면 싱홀딩스라도 잡아야 해. 당장 풀이야. 싱 대표랑 약속 잡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지원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진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응시하며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지원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옆에 놓인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너무 뜨겁다며 창밖으로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야, 강 기사. 너도 이제 슬슬 짐 쌀 준비해. 너 같은 재수없는 놈 옆에 뒀다간 내 사업 다 말아먹겠어.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지만 진우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원이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 리스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만나기로 한 싱홀딩스의 프리아 싱 대표는 숫자의 밝은 냉혈한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파트너의 데이터 조작이었습니다. 진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싱 대표를 만나실 때는 영업이익의 소수점까지 정직하게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한성의 재무제표를 당신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수치를 부풀리는 기색이 보이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지원은 기가 차다는 듯 등받이에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는 내 경영 전략까지 가르치려 드네. 소수점, 웃기지 마. 비즈니스는 기세야. 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녀는 진우의 경고를 비웃으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 비친 지원의 미래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세가 곧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진우는 차가운 백미러 속의 지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오만함이 바로 오늘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1조 원 규모의 합병 계약이 체결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성 다이내믹스의 사활이 걸린 재협상 당일 지원은 새벽부터 서슬퍼런 긴장감 속에 차에 올랐습니다. 진우는 백미러로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응시하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대표님, 성 회장의 조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가 듣고 싶은 건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당신의 진심 어린 예우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시면 오늘이 한성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지원은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운전이나 해. 내가 성 회장 족보까지 어떻게 알아? 그따위 잡지식으로 내 비즈니스에 훈수 두지 마. 하지만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약의 핵심인 전문 통역팀이 회의장으로 오던 중 연쇄 추돌 사고를 당해 전원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비보였습니다. 지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대안을 찾기엔 이미 늦었고 그녀는 무모하게 혼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앞에서 지원의 공격적인 태도는 최악의 결례로 번역되었고 성 회장은 격분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들 전부 해고야.
지원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성 회장을 붙잡으려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명품 구두굽이 처참하게 꺾인 채 망가진 지원 앞에 진우가 다가와 부러진 구두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성 회장이 마지막에 넥타이를 고쳐 맨 건 대화의 거절이 아니라 마지막 제안을 기다리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시면 정말 끝입니다. 지원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감히 기사 주제에 내 치욕을 구경하며 훈수를 두다니. 내까짓게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짐승 같은 손 치우라고. 지원은 히스테릭하게 유리 차단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절망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1조 원의 꿈이 산산조각난 완벽한 파멸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격벽 너머로 보이는 진우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제국은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침묵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격벽으로 분리된 자동차 뒷좌석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는 것은 한지원의 스마트폰에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비명이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합병 무산 소식은 이미 증권가에 퍼졌고 한성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수직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독촉 전화와 파산을 예견하는 뉴스 알람이 쏟아질 때마다 지원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세계가 단 5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죠. 지원은 멍하니 부러진 구두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바닥을 뒹굴던 자신의 처절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성 회장의 넥타이 신호를 언급하던 진우의 나지막한 경고였죠. 지원은 전율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운전기사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보지 못한 상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방식부터 신 대표가 집착하던 소수점의 진실, 그리고 성 회장의 뿌리에 얽힌 비밀까지. 지원은 자신이 수십억 원을 들여 고용한 스펙 화려한 참모들보다 백미러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운전기사가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수장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벙어리와 다름없었던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습니다. 지원은 격벽 너머 진우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평온한 자세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파국을 이미 예견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지원은 지금 이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영원히 끝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만든 이 견고한 유리벽이 이제는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차단막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만이 가득하던 차 안, 떨리는 손으로 차단막 버튼을 누른 건 지원이었습니다. 히스테릭하게 닫혔던 유리벽이 기계음을 내며 서서히 내려갔고 백미러 너머로 진우의 무표정한 얼굴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지원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기사, 아까 넥타이가 어쩌고 한 거 정말이야? 지금 잡으면 정말 방법이 있는 거야? 진우는 핸들을 쥔 채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굽실거리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는 설계자의 차가운 위엄이 느껴졌죠. 진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제 제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시겠습니까? 만약 제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대표님은 이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 한성 다이내믹스의 파산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진우는 차를 급하게 돌려 성 회장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오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진우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우는 성 회장을 향해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이며 마치 일본 황실에서나 쓰일 법한 지극히 고전적이고 격조 높은 일본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어루만지면서도 비즈니스의 핵심을 관통하는 고도의 심리 통역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성 회장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진우의 언어 마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인도 투자자 프리아 싱을 향해 그는 그들의 고향에서나 들을 법한 정통 힌디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예의와 가문의 명예를 언급하며 지원이 저질렀던 실수들이 의도적인 무시가 아니라 문화적 무지에서 온 해프닝이었음을 완벽하게 변호했습니다. 단 5분만이었습니다. 분노하며 떠나려던 세계적인 거물들이 한낱 운전기사의 말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지원은 차 문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9개 국어의 신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유창함,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지적 카타르시스. 낡은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은 진우의 등 뒤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지 못할 거대한 거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열린 회의실 문을 통해 들어선 진우는 더 이상 뒷모습만 보이던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은 그의 뒤를 따르며 마치 거대한 거인의 그림자에 올라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성 회장을 향해 2019년 도쿄 무역 프레임워크의 핵심 조항을 언급하며 일본어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 회장님, 조부님께서 강조하셨던 공존의 가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로의 뿌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성의 기술은 성진의 역사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일본어는 단순히 유창한 수준을 넘어 상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고결한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성 회장의 눈빛은 점차 경외감으로 변해갔고 그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의 마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프리아 싱 대표에게 힌디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싱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소수점 단위의 오차는 데이터의 조작이 아니라 인도 현지의 통신 인프라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의 결과입니다. 여기 2020년 싱에어로 뱅크 분쟁 당시의 판례를 적용한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원이 수십억 원을 들여 고용한 법무팀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기술적 허점과 문화적 맥락을 진우는 9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완벽하게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1조 원 규모의 거대한 판을 주도하는 체스 마스터였습니다. 프리아 싱은 감탄한 듯 자신의 명함을 두 손으로 받쳐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지원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자신이 가구처럼 취급하고 무시했던 남자가 사실은 전 세계 비즈니스 거물들이 무릎을 꿇고 조언을 구하는 언어의 신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성 회장은 진우의 손을 맞잡으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깨졌던 계약서는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원은 자신이 세운 제국이 구원받는 순간을 목격하며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지적으로 완벽하게 굴복당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막이 흐르는 차 안, 지원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진우. 그 세 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하자마자 쏟아지는 기록들은 그녀의 호흡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운전기사 유니폼이 아닌 훈장이 가득 달린 정복을 입고 3명의 대통령 뒤에서 나지막이 귓속말을 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2년간 국가의 운명이 걸린 모든 정상회담을 설계했던 외교부 수석 통역관이자 오늘날의 세계 무역 프레임워크 기초를 닦은 전설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들을 넘겼습니다. 2022년 승승장구하던 그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한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성 다이내믹스의 합병을 방해해온 경쟁사가 그의 청렴함을 시기하여 뇌물수수라는 파렴치한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진우는 충분히 반격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명예보다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암 투병 중이던 노모의 병원비와 의대를 다니던 딸의 학비였습니다. 자존심은 항암 치료비를 내주지 않았고 화려한 계급장은 딸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원이 던진 커피잔에 옷이 젖고 짐승만도 못한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가 묵묵히 견뎠던 이유는 언젠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이 한성까지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방패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이 가구처럼 부리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모든 국제적 법률과 문화적 초석을 놓은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백미러로 눈물을 흘리는 지원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지난 3년간 당신의 모든 전화를 들으며 이 회사가 어디서부터 썩어가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오늘 제가 한 통역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 했던 수많은 직원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숭고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거대한 거인의 보살핌 아래서 오만하게 굴어왔는지를 말입니다. 1조 원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날 한성 다이내믹스의 지하 주차장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명품 수트를 입은 지원이 자신의 전담 리무진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곧이어 낡은 유니폼 대신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은 진우가 나타나자 지원은 망설임 없이 뒷좌석의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진우가 그녀에게 했던 하지만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지원은 허리를 굽혀 진우를 상석으로 안내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이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당신이 앉아야 했던 자리였죠. 지원은 단순히 그에게 고액 연봉의 직함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딸이 다니는 의과대학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진우가 얼마나 위대한 국가적 영웅이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또한 진우에게 누명을 씌웠던 배후 세력들을 고발하여 그의 실추된 명예를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한성 다이내믹스 대표님이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어. 아빠가 우리나라를 구한 최고의 외교관이었다고. 나 정말 아빠가 자랑스러워. 딸의 목소리에 진우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은 진우의 옆자리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볼 때 명암의 직함이나 스펙이 아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우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9개 국어보다 더 중요한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존중이라는 언어였죠. 두 사람은 이제 갑과 을이 아닌 무너져가는 기업을 재건하고 전 세계의 인간 존엄의 가치를 전파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커피를 나르고, 누군가는 당신의 사무실을 청소하며, 또 누군가는 진우처럼 묵묵히 당신의 차를 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유니폼 아래에 어떤 거대한 꿈과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중의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당신의 세계를 구원할 1조 원짜리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세상을 꿈꾸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드레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강남 한복판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백화점 런칭 행사장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오늘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한 노파가 행사장 중앙의 메인 드레스를 움켜쥐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노파를 거칠게 끌어내려 할 때 행사 책임자인 정다의 디자이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걸린 메인 드레스를 움켜쥐고 있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노파는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의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소동은 며칠 전 금강그룹 회장실에서 시작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70평생 남대문 시장의 비바람을 견디며 3천억 원대 유통제국을 일군 임복순 회장. 그녀는 지금 생애 가장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52%.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 숫자야. 그런데 도준이가 이 소중한 걸 배경도 없는 여자한테 넘기겠다고? 임 회장은 비서가 가져온 정다혜의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늦둥이 아들 도준은 다혜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경영권 지분 10%까지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임 회장의 눈에 다혜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돈을 노린 설계자라면 금강그룹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판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하지만 사람은 연기를 하지. 그 아이의 진짜 밑바닥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임 회장은 비서에게 3가지 검증 기준을 하달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약자를 돕는 인성이 있는가. 둘째,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에서 냉철한 해결책을 찾아내는가. 셋째, 나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계승할 실력이 있는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사랑도 3천억 원의 유산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임 회장의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목도리와 구멍난 점퍼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입었던 처절한 전투복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장 정장을 벗어던지고
누더기를 걸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백화점 런칭쇼 현장에서 직접 그 아이의 가면을 벗겨주겠노라 다짐하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런칭쇼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강그룹의 사활이 걸린 메인 드레스, 순백의 실크로 제작된 그 고결한 의상 위로 진득한 레드와인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한 직원의 고의적인 실수였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대참사로 보였습니다. 500명의 관객과 수십 명의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레스 한복판에 번진 핏빛 얼룩은 마치 다혜의 커리어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어떻게 저 얼룩을 지워? 오늘 행사는 망한 거야. 스태프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할 때 다혜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대신 작업대에 놓인 자수 바늘과 형형색색의 비단 조각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다혜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델이 무대로 나가기 전까지 단 3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혜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와인 얼룩의 불규칙한 선을 따라 한 땀 한 땀씩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얼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얼룩은 탐스러운 장미 꽃잎이 되었고 튀어나간 와인 방울들은 은은한 꽃봉오리로 변모했습니다. 비단 조각들이 겹쳐지며 입체적인 질감을 만들어내자 드레스는 이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흐르고 다혜가 바늘을 놓는 순간 현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염된 드레스가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위기를 천재적인 감각으로 비단꽃으로 승화시킨 이른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석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노파, 임복순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불타버린 창고에서 훼손된 비단들을 모아 꽃 자수를 놓아 팔았던 그 처절했던 기억이 다혜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실력이라면, 이런 위기도 흔들림 없이 기회로 바꾸는 아이라면, 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아이의 인간 본성은 모르는 일이었기에 임 회장은 다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틈을 노렸습니다. 모두가 정다혜가 만들어낸 3분의 기적인 그 드레스를 보며 그녀를 칭찬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 회장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드레스가 전시된 단상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노파의 등장은 화려한 찬사를 순식간에 경악과 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할머니 또 저러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달려왔고 방금 전까지 다혜를 추켜 세우던 사람들은 오물을 피하듯 뒤로 물러서며 혀를 찼습니다. 행사장 책임자인 다혜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사투를 끝낸 직후라 온몸이 땀에 젖고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그녀는 거칠게 끌려가는 노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제발 밀지 마세요. 다혜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임 회장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보온병을 꺼내 노파의 메마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많이 복잡하죠? 제가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혜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따뜻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고도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나 짜증 대신 오직 노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회장은 다혜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방금 전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하던 날카로운 디자이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파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임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이 모든 광경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던 이 실장이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임 회장이 목격하게 될 다혜의 마지막 시련, 가장 추악한 인간의 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금강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이 실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다혜의 가방을 그녀의 면전에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다혜의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과 여러 소지품이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사이로 하얀 냅킨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툭 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구두 끝으로 그 뭉치를 툭 건드렸습니다. 냅킨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모양이 조금 으스러진 약과 2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태프용 간식 코너에서 다혜가 몰래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다혜 씨, 설마 그 비싼 행사장에서 이 구질구질한 약과나 훔치고 있었던 거야? 정말 못 봐주겠네. 이 실장의 비웃음에 주변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혜의 발밑으로 쏠렸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사실 그 약과는 부모 없이 자란 다혜와 동생을 친손주처럼 돌봐주시는 동네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시는 간식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어르신 생각부터 났던 다혜의 순수한 마음이 이 실장의 입을 통하자 순식간에 거지 간성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실장님, 그건 아는 어르신께 가져다 드리려고. 남은 음식이라 생각해서. 다혜의 해명은 이 실장의 더 큰 조소에 묻혔습니다. 이 실장은 명품 구두 끝으로 그 약과를 지시겨버리며 다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르신?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내 수준답네. 너처럼 뼛속까지 가난이 밴 애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시장통 냄새가 나. 이런 구질구질한 애가 어떻게 우리 금강의 디자이너를 하겠다고? 회장님이 너 같은 애를 보시면 역겨워서 침을 뱉으실걸. 이 실장은 다혜가 보물처럼 아끼던 책 한 권, 임 회장의 자서전마저 발로 차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롤모델의 이름이 이토록 추악한 조롱에 이용당하자 다혜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버텼던 시간보다 지금 이 순간 이 실장에게 당하는 인격 모독이 더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으스러진 약과를 바라보는 다혜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파, 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던 자신보다 더 악랄하게 타인의 진심을 가난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짓밟는 조카의 만달에 임 회장은 소름 끼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임 회장은 이 실장이 자신을 알아볼까 조마조마하며 가리고 있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다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진짜 오물이 누구인지, 누가 이 백화점에서 치워져야 할 쓰레기인지 임 회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임 회장의 서슬 퍼런 선언에 행 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은 이 실장을 내려다보며 임 회장은 수행비서에게 짧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실장은 이 시간부로 금강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아울러 그동안 횡령한 이력이 있는지 협력업체를 갈취한 내역은 없는지 법무팀에 넘겨 싹 다 찾아내라 해. 있다면 단일원의 오차도 없이 전부 회수하고. 이 실장은 울부짖으며 임 회장의 구두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만함을 떨던 가짜 실력자의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임 회장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혜의 가방에서 굴러떨어져 흙먼지가 묻은 자서전을 직접 주워 털어주었습니다. 다혜야, 고생 많았다. 내 아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구나. 임 회장은 다혜의 손을 잡고 행사장 중앙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인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 앞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번에 런칭하는 신규 브랜드의 지분 20%를 정다혜 디자이너에게 증여하겠다. 또한 이 브랜드의 모든 경영권과 운영 전반을 다혜에게 정격 위임한다. 장내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며느리 자리가 아닌 3천억 제국의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다혜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임 회장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비즈니스 조언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포식자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숫자를 다루는 법보다 사람의 결을 읽는 법을 먼저 배워라. 내가 오늘 보여준 그 마음이 바로 금강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배경 없는 신진 디자이너가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거대 기업의 상속 지도를 바꿔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임 회장은 다혜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가득 찬 다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수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한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성황리에 마친 런칭쇼의 열기가 가라앉고 어느덧 금강 백화점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임 회장과 다혜 사이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혜야, 내가 왜 자서전 제목을 비단꽃을 피우다라고 지었는지 아니?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시절 불이나 타버린 비단 더미를 보며 울고 있었어. 그때 내 어머니가 그러시더구나. 타버린 건 비단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그을린 조각들을 모아 꽃을 만들었지.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비단꽃이었단다. 임 회장은 다혜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와인 얼룩 위에 수놓은 그 꽃을 보며 나는 50년 전의 나를 보았다. 돈과 숫자에 매몰되어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진심을 내가 다시 일깨워 준 거야. 다혜는 임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여장부로만 보였던 임 회장의 뒤편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과 열정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임 회장의 자택 거실에는 모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마주 앉은 임 회장과 다혜, 그리고 아들 도준이 있었습니다. 도준은 다혜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 안목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혜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도준의 물음에 임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집은 10%까지 걸고 배수진을 친 내 고집이 결국 옳았어. 사람 보는 눈은 나보다 내가 한 수 위구나. 임 회장은 다혜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혜야, 처음에는 너를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설계자라고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가진 그 따뜻한 심장이 우리 금강을 그리고 내 아들을 지탱해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말이다. 도준은 그런 두 여자를 보며 행복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냉혹한 사업가로만 살았던 임 회장이 다혜라는 따뜻한 봄바람을 만나 비로소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배경도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무시당했던 다혜의 삶에 이제는 3천억 원이라는 수치보다 든든한 가족이라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친 비단 위에 진심이라는 바늘로 정성을 다해 수놓는다면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긴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마주잡은 두 여자의 손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신 비단 꽃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